안녕하십니까. 윤투TV 윤윤철입니다. 오늘은 윤투TV 제 25031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에 녹아든 세상사. 제목, 이리와 대지. 이리 때는 바보라서 하자두목 떠봤던 죽기 싫어 뭉치는데 백척간두 대지 때는 나 잘났다 중구난방 네 배 채울 욕심들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8가지의 범죄 혐의로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정가 사범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의 유죄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시피 한 첫 번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우선 배구의 시간차 공격하듯이 최종심이 나오기 전에 대선만 하게 되면은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 재판 다 중지시키고 나중에 뭉개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 대선 주자 1위랍니다. 대통령감이랍니다. 또 그런 사람을 따르는 민주당 1위 때들은 대안이 없다고, 또 빈털터리 되면 안 된다고 저렇게 결사적으로 뭉치는데, 지금 자기들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니 기각이 되니 하는 판국에 저 잘났다고, 너 잘못했다고 입씨름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제 전쟁 중이라도 이 인간들은 이럴 것 같습니다.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나라가 절단나든 병사들이 죽어나가든 정말 저 무도한 민주당 1위 때만 아니면 꼴도 보기 싫은 국민의힘 대의새끼들입니다. 두 번째, 구성과 반문. 3위,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이런 말 했습니다. 계엄을 비호하기 위해 흉정 정서가 확산되는 게 우려스럽다. 정말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재임 때도 사과나 반성하고는 담을 쌓고 살더니 재임 중에 중국을 국빈 방문했었죠. 총 10끼를 먹었는데 그중 8끼를 혼밥을 했습니다. 중국 측에 배석자 아무도 없이. 인구 10만 명의 아프리카 최소국, 최빈국 정상이 우리나라에 와도 안 그럴 건데 말이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상식적인 대한민국 대통령 같으면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면 분노하고 또 와신상담의 심정으로 다짐을 할 텐데, 이 사람은 그 당시 나를 이렇게 푸대접한 것을 보니 정말 중국이 대국이구나, 앞으로 잘 모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창피한지도 모르고. 또 일전에 보니까 재임 기간 중에 가장 후회되는 게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킨 거라고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보복을 완벽하게 해낸 것에 대한 공로를 임명했으면서 유책 이탈합법을 하네요. 본인이 가장 잘못한 것은 애당초 자질이나 그릇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시던 대통령이 당신은 정치하지 말았고 한 것도 무시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5년 동안 나라를 거들낸 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소각 사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 통계 조작, 선거 개입, 탈원전 등등 언젠가는 국민들 앞에서 하기 싫더라도 소상하게 밝혀야 되는 그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퇴임 대통령인데 왜 70명 가까운 경호원이 필요합니까? 국민 세금인데. 대한민국 국민한테 맞아 죽을까봐 무섭습니까? 아니면 본인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던 그 북측 인사들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2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죠. 이런 소리 했습니다. 탄핵 인용은 불가피하다. 만일 기각이 되면은 앞으로 누가 협치를 하려고 하겠는가? 아니, 이 사람 뭐 그동안 우주에 있다 왔나?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래도 정치를 시작했으면서 너무나 존재감이 없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후임 감사위원장이 택도 아닌 이유로 탄핵을 당해도 끽소리도 못하고, 참 이 사람 정치인 치고 삶의 궤적이 괜찮았고 해서 응원도 하고 제가 방송하면서 칭찬도 했습니다만, 이제 보니 완전히 헛방이네요. 그러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거의 매일 탄핵과 하야를 외치고 검사 포함 국무위원을 29명이나 탄핵시키고 국가 중요기관 특활비를 삭감하고
안보상 꼭 필요한 예산, 우리 먹거리 창조를 위한 그런 연구 예산 모두 삭감하고 하는데, 더군다나 이런 놈들 앞으로 3년이나 더 남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선 앞에서 거적대기 깔고 꿀 앉아가고 사정이라도 매일 해야 됩니까? 묻겠습니다. 남은 인생에 오점이 찍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는 그만두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위, 문영배를 위시한 헌법재판관들. 얼마 전에 이런 판결 내렸죠.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도 할 생각하지 마라. 헌법을 똑바로 해석하라고 앉혀놨더만 왕노릇을 하고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야 인용이든 기각이든 모든 국민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번 이 판결은 정말 법관으로 양심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염치마저 져버린 정말 파렴치한 짓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각 지역의 선관위 또 중앙선관위의 선관위원장은 모두 법관들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평생 해먹어야 되니까 미리미리 걸림돌을 제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벌써 자기들 내부로는 순번표가 만들어져 있는지도 모르죠. 다음에는 이놈이, 그 다음번에는 저놈이. 이쯤 되면 법조 카르텔이 아니라 법조 범죄 조직입니다. 이권을 위한 범죄 조직 구성. 묻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재판이 진행될수록 당신들은 허수아비에 꼭두가시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당신들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혼자가 아니라면 우두머리는 어떤 그룹입니까? 문영배 소장 대행이 12년 전에 남긴 글이 또 하나 발굴됐더군요. 이순신 장군이 승리한 해전은 사실 몇 개 안 된다. 나머지는 모두 그냥 버틴 거다. 참 천박한 역사의식까지 가지고 있네요. 세 번째, 선도 판정소. 2대 국회의원 중에 28%가 전과자랍니다. 그 중에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범이고요. 민주당 의원들만 봐서는 44%가 전과자랍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게 다 눈 감고 귀 막고 그냥 우리 발등을 우리가 찍은 거죠. 이번 12.3 계엄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좌익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많이 스며들어 있구나. 정말 우리도 모르게 중국 입김, 중국 자본, 또 중국 인원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죠. 얼마 전에 민주노총 출신 간첩 2명이 체포되었죠. 그래서 뭐 징역형도 선고받고 했는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안 걸린 간첩, 또 언제든지 간첩 행위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또 자기 마음속에는 간첩이라고 떳떳하게 세상에 자랑하듯 내어놓는 사람들. 이런 판국에 저수지에 낚시하듯이 간첩 1명, 2명 잡아서 쳐버려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괜히 먹여주고 재워주고 국가 세금만 낭비되는 것이. 이제는 우리도 패러다임이랄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이나 간첩죄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를 하고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추앙하고 그 북한 세계를 찬양하고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순순히 북한으로 보내드립시다. 북한 가서 판사도 하고 북한 가서 국회의원도 하고 목회도 하고 성당도 짓고 언론사도 짓고 인민노동자도 하고 구치소장도 하고 그렇게 추앙하고 찬양하고 동경하면서 그 북한에 가서 사는 건 싫다고 하면은 그거는 자가당착 아니겠습니까? 위선이죠. 중국은 대국이니 우리가 비위를 잘 맞춰야 된다. 중국이 소라면 우리는 엉덩이에 붙은 파리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라면 그냥 중국으로 가서 사세요. 그 인원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인구가 팍 줄어들더라도 가세요. 북한이건 중국이건 보내드리리다. 우리는 작지만 단단한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오손도손 살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이제 한 10일 이내는 나올 것 같은데 참 끝까지 말이 많습니다. 그제는 군인, 특히 특전사령관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의 자기 지인과의 그 녹취록이 터졌죠. 양심선언이니 내란으로 엮는다느니
참 정말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정말 새삼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는 수밖에.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